어떤 점이 가장 위험한 점인지 궁금합니다. 화면을 한번 볼게요. 네, 예시를 좀 볼까요? 예시를 볼게요. 박유리 씨, 어떤 점이 가장 위험한 점으로 혹시 저는 보이나요? 봤을 때 네. 3번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짜잔한 것들이 암일 가능성이 많더라고요. 어허. 그래서 저는 일단 크기로 봐서 네. 3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작은 게 네, 위험하다. 교수님 어떤가요?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이에요? 하나하나를 좀 살펴보면요. 네. 첫 번째는 점상 출혈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월요일 날 많이 오세요. 일요일 날 때를 너무 심하게 밀어서 모세혈관이 터지는 경우 아니면 아가가 너무 울어서 얼굴에 혈관이 터지는 경우고 이건 이제 쉽게 현상이구나. 소실이 되는 경우가 예. 있고요. 두 번째는 자반증이라고 해서 혈관이 염증이 생기면서 피가 새어나와서 직경이 3mm 이상 되는 거고 얘도 무시할 수 없는 게 너무 반복적으로 생기면 혈액에 응고 이상이 생기는 질환일 수도 있고 결체 조직 이상이라는 류마티스성 질환에도 이런 혈관염에 의한 자반증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조직 검사를 통해서 확인해 볼 필요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3번은 조금 덜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네요. 네. 나이가 들수록 혈관이 마치 앵두처럼 뭉쳐서 생기는 양성의 호기라고 생각하시면 예. 되고요. 네 번째는 조금 심각한 질환 중에 하나고 혈관의 악성 종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면역 억제제를 오래 드시는 분이거나 에이즈 환자 같은 환자한테 아이고. 쉽게 생기는 그런 병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치료도 잘해야 되고 진단도 잘해야 되는 무서운 병입니다. 정말 뭐 비슷비슷해 보여도 위험도가 다 다르네요. 눈으로만 확인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좀 더 구체적으로 위험한 점은 어떤 건지 한번 또 퀴즈 풀어볼게요. 네. 그래요. 이렇게 네 가지를 준비를 했는데 이 중에 좀 위험해 보이는 거 뭘 것 같으세요, 박규리 씨? 저는요, 이렇게 네. 봤을 때 일단 막 피가 뭉친 것 같이 이렇게 빨간 게 3번이 뭔지 모르겠는데 왠지 3번인 것 같아요. 3번. 3번. 정답은 네. 1번과 4번이 좀 더 위험해 보입니다. 발바닥에 있는 네, 거. 우선은 1번은 모양이 비대칭이에요. 색깔도 얼룩덜룩하고 네. 튀어나온 거, 뭐 평평한 게 섞여 있기 때문에 네. 보는 순간 오늘 환자분들에게 오늘 조직 검사를 꼭 하고 가셔야 합니다라는 악성 흑색종의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군요. 2번, 3번은 오히려 검버섯에 가깝기 때문에 겉에만 제거하면서 조직 검사로 하면 확인할 수가 있고 예. 발바닥에 저렇게 두껍고 큰 점이 있다. 특히 네. 우리나라 사람. 그러면 악성 흑색종의 가능성이 높아서 바로 조직 검사에서 확인해야 되는 그런 질환입니다. 네. 그렇군요. 아니, 제가 듣기로는 흑색종은 가장 무서운 피부암 중에 하나로 알고 있는데 이 흑색종을 구분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미국에서는 악성 흑색종이 흔하다 보니까 미국 피부과학회에서 A, B, C, D, E라는 원칙을 냈습니다. 이게 영어니까 쉽게 한글로 저희가 해석을 해드리면 비대칭인 거. 점이 비대칭. 동그랗고 예쁜 게 아니라 비대칭이고 다음에 여러 가지가 색깔이 얼룩덜룩하게 섞인 경우 그다음에 직경이 6mm 이상 되는 경우 또는 이것이 갑자기 뭐 혈관이 터져서 피가 난다거나 상처가 생겨서 잘 안 아문다거나 아니면 모양 자체가 울퉁불퉁해서 정말 균일하지 않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게 되면 저희가 조직 검사로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악성 흑색종의 징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것들은 이제 사진을 좀 찍으셔서 변화 양상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피부암이라고 해서 다 무서운 흑색종은 아니겠죠, 교수님? 네, 물론 암은 다 무섭죠. 네, 그렇죠. 그렇지만 네. 악성 흑색종의 가장 흔한 피부 암은 아니고요. 네. 가장 흔한 암은 기저세포암이라는 기저세포암. 것입니다. 이거야말로 점처럼 보여서 놓치기 쉬운 암인데요. 우리 피부암의 반 정도를 차지를 하세요. 남성분들한테 많이 생기고 뭐 코 옆이라든지 턱, 이마 이런 데서 생겨서 갑자기 얼굴에 있는 점이 커지고 있다. 네. 그러면 기저세포암을 의심하는 경우도 많고요. 두 번째로 흔한 피부암은 편평세포암이라는 것입니다. 편평세포암도 이렇게 튀어나오는 살색의 병변이고 특히 상처 있는 부분, 햇볕에 노출되는 부위가 생기는 경우가 많고요. 저희가 제일 걱정하는 거는 입술에 생기는 경우예요. 입술이요? 입술에 생기는 경우는 전이도 잘하기 때문에 편평세포암이 그래도 악성 흑색종보다는 괜찮지만 많이 걱정하는 이유가 됩니다. 마지막이 흑색종인데요. 네. 이게 전체 암의 5% 정도. 어떻게 보면 백인들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적지만 한번 생기면 무서운 그런 암이 됩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기저세포암이 가장 많고 편평세포암, 드물게 흑색종 흑색종.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저 정도가 되려고 하면 뭐 한 번에 이렇게 걸리지는 않을 것 그럴 것 같거든요. 같아요. 얼마나 걸려서 저렇게 점이 생기는지 궁금해요, 선생님. 네. 길게는 한 10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고요. 특히 이제 어르신들이 얼굴에 각질이 일어나면서 빨간 게 이상하다라고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예. 이게 광선 각화증이라고 하는데 앞서 보여드린 편평세포암의 전구 증상이에요. 그래서 얘는 조직 검사를 해서 빨리 치료를 하면 편평세포암으로 진행되는 것을 잘 막을
수 있어요. 네. 하지만 진단이 안 된다면 편평세포암으로 햇볕에서 악화돼서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구직상을 찾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아마 말씀 들으시면서 거울로 이제 여기저기 살펴보고 맞아요. 계실 것 같은데 네네. 어떤 궁금증들 갖고 계신지 팁을 한번 다시 열어볼게요. 열어보죠. 네. 2020년 12월에 간 이식 공여자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몸이 힘들고 피곤하면은 목 부분이 습진처럼 올라오면서 많이 가렵습니다. 면역 체계가 무너져서 그런 건지 궁금하고요. 이것 때문에 병원 진료 받은 적은 아직 없습니다라고 궁금증을 보내주셨어요. 네, 김기상 교수님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뭐 간이식을 공예하셨다 그러면 그러니까 건강하셨기 때문에 공예를 하셨을 텐데 아무튼 이제 하고 나서의 본인의 이제 체력 관리도 중요하고 건강 관리 중요하겠습니다만은 현재 이제 남성분이 여성분인지 또 나이도 그러니까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냥 일부분만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사실은 그러니까 일종의 습진 종류가 가장 많긴 합니다. 근데 이제 혹시라도 이제 약제를 복용한다든지 그러니까 이제 이 공예한 이후에 뭐 다른 호르몬의 이상 뭐 대표적으로 뭐 당뇨병이라든지 갑상선 질환 이런 질환 때문에도 어떤 증상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검사를 받아보실 필요는 있지만 네. 간을 공여한 것과의 이런 관련성은 거의 없어 보이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고요. 일단은 뭐 내과 선생님이든 뭐 저를 찾아오시든 피부과 선생님을 찾아가셔서 필요한 검사 받아보시고 거기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너무 지나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또 팁을 계속 한번 볼까요? 자, 중학생 아들 팔뚝이요. 2달 전부터 생기기 시작한 발진입니다. 피부과 연고만 바르고 있는데요. 호전되지 않아 걱정입니다. 대학병원으로 가봐야 할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이 질환- 걱정이 크시겠어요. 튀어나와 있는데요, 약간? 자, 우선은 왼쪽 팔만 있는 건지 대칭적으로 있는지도 되게 중요할 것 그래요? 같은데요. 저거는 우선은 접촉성 피부염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예. 그런데 이러한 질환이 온몸에 접히는 곳에 반복적으로 6주 이상 진행이 된다면 아토피성 피부염에 대한 가능성도 저희가 열어봐야 되는 거고요. 질환을 치료할 때 오래 스테로이드를 쓰다가 면역 조절제를 사용하는 장기간의 치료 방침을 가져야 되고 저 질환을 악화시키는 어떤 면역학적 요인, 그다음에 알레르기성 원인이 있는지 찾아봐야 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봐서는 습진, 자극성 접촉 피부염 또는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으로 보이고 너무 오래 지속될 때는 반드시 병원을 찾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검사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질문도 한번 열어볼게요. 열어보죠. 네. 두피 아닌가요? 그죠? 70대 후반 두피에 생긴 점입니다. 처음에 한 개가 생기고 잘 안 보입니다만 네. 이게 혹시 암인가요? 조금씩 번지고 있다는 뜻이로군요. 예. 네. 지금 봐서는 검버섯의 가능성이 높기는 합니다. 검버섯의 초기에 표피 각화가 심하게 진행이 되면 약간 갈색처럼 보이다가 그게 더 진행되면 까맣게 보일 수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사진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진단할 수 없으니까 피부과에 가시면 이거를 깎아내는 면도칼로 깎아내서 위에만 도려내서 얘가 암인지 아닌지 보는 어떻게 보면 좀 간단한 방법이 있으니까 꼭 피부과를 찾아보셔서 검버섯인지 암인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팁을 하나 더 볼까요? 열어주세요. 자, 이 점이 악성일 가능성이 클까요? 아기 때부터 이제 있었던 점이 이렇게 컸습니다. 세계 무언가에 닿거나 그러면 아프기도 합니다. 예전에 병원 가본 적이 있는데 일단 성형으로 들어가서 비보험에 악성은 아닐 거라 들어서 순간 그런데 걱정이 됩니다 하셨어요. 점인가요? 새끼발가락에 있는 게 발톱 점이네요. 위쪽에 있는 발톱 저거 말씀하시는 거겠죠? 저건가요? 우선은 변화가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지금 두 가지 가능성을 다 봐야 되는데 빨간 것이 진해진 혈관종의 일종일 수도 있고요. 다음에 점이 진해진 경우도 있는데 그러니까 비급여, 급여를 따지기 전에 3mm만 떼나서 이게 혈관인지 점세포인지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앞에 보면 발톱에 멍까지 들어있기 때문에 혈관종의 가능성은 좀 높고요. 네. 되도록이면 상처가 없게 유지하신 다음에 피부과를 찾아주세요. 네. 네.